안녕하십니까, 해석왕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 리뷰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분노의 질주 10편이 개봉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10편이 파트 1입니다. 그리고 파트 2가 11편이고 빈디젤의 이야기에 따르면 12편이 파트 3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이 될 수 있고요. 혹은 뭐 죽음의 성물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아요. 모르시고 보신 분들은 뭐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작품이라는 거 아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분노의 질주 분석할 필요 없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것, 좀 안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을 수도 있어요. 자, 분노의 질주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이게 팬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리뷰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요. 볼거리는, 역시 뭐, 화려하고 막, 오케이입니다. 인물들,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빌런의 역할, 뭐, 나름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런데 드라마는 글쎄, 그리고 코미디, 이 개그 센스도 이게 좀 글쎄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영화는 맞긴 맞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뭐가 계속 아쉬워요. 작품 전체로. 존윅처럼 액션 위주의 어떤 볼거리를 보러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들지만 역시나 좀 촌스러운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 액션의 마지막 어떤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그 촌스러움이 있고 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신선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참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영화를 뭐 분노의 질주 시리즈와 많이 맥이 닿아 있지만 가장 비슷한 영화라고 치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가장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참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닮아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미운 놈이라도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드는 것처럼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뭐가 자꾸 모자란데 계속 나오고 또 기다려지게 돼. 그래서 정으로 보는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역시나 좋아하실 만한 영화이고 영화를 처음 보신다 하시는 분은 조금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서서 인피니티 워를 닮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는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저는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배경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벤져스도 마찬가지로 어벤져스 멤버들만 해도 상당히 많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도 이 가족이라고 불리는 이 멤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멤버들이 일단 먼저 찢어진다는 거죠. 찢어져서 각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이런 작품으로는 최근에 기묘한 이야기가 있었죠. 기묘한 이야기 4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두세 팀으로 나눠져서 각자가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여서 다시 이야기를 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주로 날아간 팀과 지구에 남아있는 팀이 있고 그리고 또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가오겔이나 토르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토르가 또 빠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가족이 한데 모여 있지만 나중에 뭐 로마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는 한 11편, 12편에는 모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반가워하는 캐릭터들이 또 들어가게 되면서 캐릭터들의 어떤 향연이구나. 캐릭터들의 잔치구나. 뭐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빌런 설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단테의 가족이 이 가족에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 가족을 건든다. 그런 기믹이 좋은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당했으니 너 가족도 당해라. 근데 그 가족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그 가족을 벌려놔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이번 10편의 빌런으로는 딱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단순하지만 액션 위주로 갈 수 있게끔 줄거리를 구성을 했다는 점에 저는 좀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드라마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저스틴 린이 맡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스틴 린이 하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드는 거죠. 저스틴 린이 하차하고 4일 만에 완성된 각본이라는데 그러면 좀 부실하지 않을까? 그런 선입견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가족들의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끈끈한 모습이 되게 단순하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뭐 가족끼리 밥을 먹는다던가 뭐 아이한테 뽀뽀를 한다든가 뭐 친구들끼리 막 농담을 주고 받는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막 끈끈한 건가? 뭐 이런 느낌을 줘요. 사실 시리즈를 많이 보신 분들이야 뭐 끈끈함을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이 이걸 봤을 때 너무 1차원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빈 디젤이 브라이언을 이제 그리워하는 장면 사진을 탁 한번 쓱 본단 말이죠. 그걸로 그리움을 다 대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너무 고민 없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너무 고민 없이 묘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리워해. 그러면 딱 액자 딱 보면서 사진을 딱 봐. 그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연출이잖아요. 근데 10편쯤이나 한 이런 대작에 그런 연출이 들어간다? 식사하면서 어른이 일어나가지고 발표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 대작에 맞는 어떤 묘사인가? 너무 고민 없이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전개씬에서는 뭐 그냥 평범하게 컷컷으로 잡는다든가 그냥 어깨 걸고 컷컷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식의 연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액션 말고는 사실 텐션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드라마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묘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또 팬이기도 하고 이 시리즈를 10번이나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대작이고 전 세계가 좋아하는 그런 작품인데 그런 작품에 자꾸 이렇게 단순화된 표현들을 쓰는 것 자체가 자기 살 깎아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액션에 돈을 더 많이 쓰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코미디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더 고급진 개그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있는데, 그 어머니가 발표를 할 때, 로만이 밥을 막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다든지, 그런 장면들은 그 일본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편이잖아요. 눈치 없이 막 밥 먹는 그런 개그들만 있더라고요. 제가 막 웃기려고 많이들 하는데 확실히 홉센쇼보다 코미디는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분노의 질주가 코미디 전문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개그들은 그래도 좀 웃을만 했는데 요번에는 왜 그렇게 안 웃겼는지 제가 피곤해서였겠죠. 예, 그랬을 거예요. 제 잘못이죠. 자, 그리고 액션을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액션은, 그니까 이것도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아날로그 액션의 끝에 와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런 시리즈고요. 이제 이 영화 빼면은 아날로그 액션을 추구하는 어떤 시리즈는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또 히어로가 대세이기도 해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은데, 뭐 또 다행히도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탑건 매버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위안을 줬었는데 뭐 이게 거의 뭐 원조죠. 이렇게 끝까지 아날로그틱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감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액션 영화는 이 시리즈가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물론 CG는 씁니다. 쓰지만 감성이죠. 감성. 액션이 아날로그 감성. 이 액션 부분에서는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오토바이가 장애물을 넘을 때 들어가지고 한 바퀴씩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특히 공 굴러가는 씬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볼 때는 되게 재밌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이 없거든요. 오늘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은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게 또 폭탄 자체가 뭐 거기서 나오기로는 해저용 중성자탄?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폭탄이 막
도심을 굴러다니니까 확실히 스릴감이 살아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씬이 꽤 길고 또 막 드리블을 하면서 폭발을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오바스러운 장면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헬리콥터에서 이제 차를 걸어가지고 뛰어내려서 헬리콥터가 부딪히는 뭐 그런 장면들은 사실 좀 오버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팬 입장으로서 보면은 또 그런 맛에 이 영화 보는 거거든요. 아, 이거 막 갈팡질팡하네요, 저도. 그런 액션들이 되게 즐비하다는 거.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원하게 보실 수는 있다. 하지만 촌스러움은 어쩔 수 없다. 자꾸 다이아드하고 비슷하진 않는데 다이아드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 아, 또 좋았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댐에서 이렇게 뛰어내린 장면 있잖아요. 댐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비스듬하게 돼 있는 거를 착안해서 차가 달리는 그런 장면들은 야, 이건 진짜 누가 아이디어인지 진짜 화끈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계속 왜 텐션이 떨어지지? 왜 자꾸 스릴감이 사라지지? 왜 이렇게 좋은 배우들, 좋은 액션들이 나오는데 왜 나는 자꾸 점점 재미가 없어지지? 왜 눈이 감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저스틴 린이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각본이 좀 촌스럽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되게 90년대 있자 2000년대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 이 영화는 참 반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치트키 같은 역할로 자꾸 되는데 우리가 너무 위기에 몰려 있어. 위기에 몰려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 근데 여기 안에서 너무 유명한 캐릭터야. 그런 애들이 찾아온다거나. 짜잔, 사실 나 여기 있었지롱. 예, 뭐 이런 거.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배신자였어. 이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원래 그랬지롱. 나는 원래 나쁜 놈이었지롱. 이게 자꾸 반칙처럼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무서운 장면들이 나온 다음에 깨! 그러면서 사실 꿈이었지롱. 사실은 없었던 거지롱. 뭐 이런 게 너무 장면이 많다 보니까 깨는 거죠. 영화의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단서를 줬으면 모를까. 조금이나마 뭔가 힌트를 줬으면 모를까. 너무 갑툭튀 하면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무슨 다 모든 걸 해결해 줄 만한 어떤 사람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빌런이 된다거나 아니면 배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의 자꾸 드라마를 가져간다는 거죠. 사실 이런 1차원적인 반전들은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게 유치하게 느껴지고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서 네, 특히 쿠키. 예,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도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 저게 쇼였구나. 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있었구나. 뭔가 이런 자꾸 계산적인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쯤에 뭔가 배신하는 그 캐릭터는 너무 웃겼어요. 처음에 이제 제이슨 모모아가 그 금고가 털리는 장면에서 딱 금고 털리고 나서 딱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분명히 제이슨 모모아만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게 참 그 영화의 격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예상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촌스럽게 진행된 부분들은 아마도 각본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사실 살아있었지롱. 예, 이런 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 인스타그램 키노라이츠 와차피디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